안녕하세요. 모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모두의 채용 톡톡 진현지입니다. 오늘은 아시아나 에어포트의 채용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사무관리직 부문에 정규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입사 지원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고요. 접수 마감은 3월 5일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전국 일자리 톡톡입니다. 전국 일자리 톡톡 오늘은 포항 지역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강미승 주무관님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강미승입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주식회사 LS산업입니다. 포항시 북구 법원로 소재의 사업지원 서비스 업체에서 지게차 운전원 2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원재료, 부재료 입출고 및 완성품 상하차 업무입니다. 학력과 경력 요건은 무관하며 소형 건설기계 및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이며 급여는 연봉 4,200만 원 이상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이메일이나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은 3월 11일까지입니다. 네, 주식회사 LS산업에서 지게차 운전원 2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요. 소형 건설기계 및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동서개발 주식회사입니다. 포항시 남구 포스코 대로 소재의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체에서 기술 영업원 1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토목용 골재 설계 및 마케팅 업무입니다. 학력 요건은 고졸 이상으로 경력 요건은 무관하며 토목 건설 재료 시험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이며 급여는 월 245만 원 이상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동서개발 주식회사에서 기술 영업원 1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으로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요. 토목, 건설 재료 시험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강미승 주무관님이었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일자리 톡톡 이번엔 강원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명주 주무관님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명주입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채용 소식은요. 주식회사 인터내셔널입니다. 이곳은 홍천군 서면 한치골에 있는 사업장으로 대명 콘도에서 일할 한식, 양식 조리사 10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식음업장 내 조리 업무 및 위생관리, 식자재 수불 및 신선도 관리, 신메뉴를 개발하는 직무입니다. 경력은 동일 유사한 직종에 1년 이상 경험이 있어야 하고 신입은 전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급여는 연봉 2,840만 원입니다. 오늘 3월 2일부터 3월 3일 내일까지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채용 박람회를 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직접 면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3월 31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워크넷으로 입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소노 인터내셔널에서 조리사 10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으로 경력 1년 이상자를 원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요. 큰나무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이곳은 원주시 흥원면 남원로 주민복지관 2층에 위치해 있는 교육서비스 사회복지 사업장으로 일반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일반 사무 및 교육 프로그램 진행 및 강사 관리이며 경력과 학력은 관계없음입니다.
주 5일 근무이며 급여는 연봉 2,412만 6,960원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는 우대사항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3월 31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이메일 ish@bigtree.edu.kr로 입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나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일반 사무원 1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요. 자동차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채용 소식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명주 주무관님이었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일자리 톡톡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나만 알고 싶은 취업 전략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비밀노트 톡톡 이어집니다. 톡톡. 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쌤 날이 점점 풀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새 봄이에요. 좀 헬스장 다닌다는 소문이 있는데 특별히 좀 여름을 기다리고 계신 건가요?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어떻게 그런 정보를 갖고 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근데 저 요즘에 헬스장 다니긴 하거든요. 네.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헬스장 갔을 때는 패션근이었어요. 어, 그리고 군대 때는 이제 거의 강제근. 강재근? 네. 지금은 이제 패션근, 강제근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건강근입니다. 살아남기 건강을 위해서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노력해보세요. 여름에 좀 기대를 해보게요. 아, 저는 여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쌤, 오늘 좀 특별히 소개해 주실 기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제 현대가 붙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잖아요. 네. 현대 자동차가 됐던 아니면 그쵸. 현대 뭐 건설이 됐던. 네. 근데 이런 곳은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다 하는 곳 한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현대 그린푸드입니다. 현대 그린푸드는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떤 일 하는 회사인가요? 일단은 뭐 우리가 흔히 대기업 이렇게 네. 하면은 생각나는 기업들이 몇 군데 있죠. 뭐 네. LG라든지 SK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뭐 현대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위탁 급식 업체 3대장 이렇게 하면 또 어디가 생각나는지라고 물어보면요. 네. 보통 아워홈이나 어, 이제 웰스토리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곳 현대 그린푸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위탁 급식 업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병원이라든지 네. 학교라든지 아니면은 회사라든지 하는 곳에 위탁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식품 유통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급식기라든지 뭐 이런 거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종합 식품 회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식품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쉽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급식 얘기를 하니까 또 벌써부터 배가 고파집니다. 근데 현대 그린푸드 지금 채용 소식에 나온 상태인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두 분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공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정규직 그냥 일반 채용이 있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영양사 채용이 또 최근에 떴더라고요. 네. 화요일 날 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감 기간은 둘 다 동일합니다. 3월 5일까지이고요. 지금 현재 먼저 앞서 나온 이제 공채 분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지금 식자재 구매 영업이라든지 아니면 유통 외식 단체 급식 그리고 네. 경영 지원까지 해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채용을 하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본사가 용인에 있기 때문에 용인에서 근무하는 거를 기본 골자로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단체 급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현재 현장에서 이제 급식을 나눠주는 경우도 있지만 네. 가장 많이 급식 수요가 있는 곳이 사실은 외국이에요. 오, 그래요? 네, 주재원이 됐든 아니면 건설 현장이 됐든 특히나 이제 플랜트 사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외국에 보낼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거기서 아무래도 현지 음식을 먹다 보면은 질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식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출장 개념으로 가가지고 현지에서 한식을 조달해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라크라든지 멕시코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쿠웨이트라든지 사우디까지도 이렇게 해외 파견직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이쪽 해외 주재원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단체 급식 분야도 굉장히 좀 되게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직군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경영 지원도 뽑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뭐 총무라든지 재무라든지 하시는 분들 전혀 이런 식품 업체는 생각을 못 해봤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특징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런 공채뿐만 아니라 영양사 채용도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기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단체 급식이다 보니까 네. 영양사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이 영양사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영양사 채용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직군뿐만 아니라 병원이라든지 비선호 직군이라든지 R&D 심지어 글로벌까지도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국내에서 그냥 내가 이런 영양사 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반으로 지원하시면 될 거고요. 네. 이 좀 경쟁력이 좀 하위에 있는 약간 좀 이제 다른 사람이랑 치고받고 안 해도 되는 곳을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비선호 지역을 지원하시면 돼요. 네. 비선호 지역은 아무래도 많은 친구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은 지역을 네. 우선 선발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 지역 출신들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이게 사실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영양사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냥 급식 나눠주면서 하시는 분들 그 정도만 있다가 삶을 마무리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이런 대기업에서 영양사를 하시게 되면은 네. 이런 글로벌한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외 주재원처럼 나가가지고 현지에서 영양사 일을 하게 되면 네. 자연스럽게 경력 커리어도 쌓기도 굉장히 좋고 네. 뭐 당연히 급여도 그 일석이조로 많이 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전국 단위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원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은 이렇게 채용 접수 서류 접수 이후에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1차, 2차 면접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1차 면접은 그래도 좀 수월하게 네. 온라인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 2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대면 면접으로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3월 중순까지 이루어지고 합격한 사람들은 4월에서 6월 동안에 한 9주간의 실습을 하게 됩니다. 영양사의 경우에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최종 임용 여부가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인턴처럼 뽑긴 하지만 정규직 채용이고 여러분들이 그 실습 기간에 뭔가 사고를 치지 않으면 막 예를 들면 뭐 기구를 부순다든지 네. 아니면 뭐 밥에다 독약을 타지 않는 이상 네. 열심히 했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임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채용이 진행 중인데요. 일반 직군은 좀 어떤 직무인지 짐작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단체 급식 업체이다 보니까 뭐 식자재를 구매한다거나 영업을 직접 하러 간다거나 그런 일들을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영양사의 경우는 어떤 직무를 할까요? 우리가 예전에 생각해보면 급식실에서 있는 그런 언니들, 영양사 언니들 같은 그런 직무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사실은 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그분들이 요리를 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그냥 밥을 퍼주길래 맨날 항상 많이 맞아요, 달라고 맞아요. 하면 많이 주시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뭐 살다 보니까 이 영양사라는 직무 자체가 네. 단순히 그냥 조리만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사가 기본적으로 단체 급식소에 소속돼 가지고 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건 맞는데 그 일이 단순히 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일종의 건설 회사로 치면은 네. 약간 현장 소장 같은 느낌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현장 소장이 기본적으로 그 현장에서 건설을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네. 현장에 있는 인원들을 관리하고 뭐 건설 프로세스를 관리하듯이 네. 영양사 분들도 사실은 이 단체 급식이라고 한다면 본사에서만 그냥 뭐 밥을 배송하는 게 아니라 네. 현장에 가서 조리를 해가지고 그날 점심 저녁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파견직처럼 그쪽에 나가 있을 필요성이 있고 그게 단순히 이제 우리 서울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 나아가 글로벌하게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서도 영양사 분들이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관리자 개념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현장에 배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관리자이기 때문에 작업부터 시작해서 위생, 구매, 인사, 식품 관리 혹은 기구 관리까지도 함께 모두 총괄적으로 다루는 관리자 직무를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현대 그린푸드에서 나온 기출 질문 어떤 게 있을까요, 쌤? 아무래도 지금 채용이 두 가지 파트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파트인 이제 공채, 특히나 많이 지원하실 영업 직군에서 나온 네. 기출 질문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경험했던 최고의 서비스와 최악의 서비스 한 가지씩을 뽑는다면 이라는 기출 질문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아무래도 영업 직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B2B 서비스를 할지라도 고객들한테 어떤 걸 제공할지 제공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를 먼저 생각을 해서 그것들을 표현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도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질문들은 사실은 영업 직군이라고 한다면 현대그린푸드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기업에서도 출제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고의 서비스와 최악의 서비스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말씀하셨듯이 영업 직군이다 보니 물어본 맞아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악과 최고는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네.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진짜 정답은 없다가 네. 팩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반대로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네. 게 한번 MC 분께서는 이제 최고의 서비스라고 네. 느꼈던 거 혹은 그냥 최악의 서비스라고 느꼈던 거 한 가지만 뽑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최고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필요한 거를 가져다 줬을 때가 눈만 봐도? 네. 아니 뭐 떨어뜨렸는데 예를 들면 네네. 제가 식기를 떨어뜨렸는데 굳이 이걸 달라고 안 했지만 먼저 발견하고 주시는 그런 서비스. 네. 네, 그게 좀 최고의 서비스지 않을까 싶고요. 최악의 서비스는 서비스인데 최악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예 네. 서비스인데 최악의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죠. 아 그런가? 예를 들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과하게 와서 질문하는 거 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과한 친절, 네, 과한 그래가지고 관심. 필요하신 거 있으십니까, 고객님? 네, 제가 네. 뭐 도와드릴까요? 네. 이거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막 하면서 뭔가 네. 친절하긴 한데 네. 나 혼자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선 이 화장품 고르고 싶은데 계속 물어본다. 그럼 그거 같아요. 최악의 서비스는 최고의 서비스는 이제 저 고객을 생각한 서비스고 네. 최악의 서비스는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거죠. 자기가 그렇죠.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근데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봤을 때는 점수를 주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아, 줄 것 그래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악이랑 최고를 나누는 판단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는 네. 질문이 이거의 가장 본질적인 의도거든요. 음, 근데 이게 결국에는 단순히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현대 그린푸드에 소속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발휘할지에 대한 질문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B2B 서비스라 할지라도 방금처럼 이야기를 하신 거를 그대로 담는다고 생각해 보면은 네. 만약에 해당 기업에서 말하지 않아도 네.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임하겠죠. 내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서비스라고 얘기해놓고 그쵸. 최악의 서비스를 실현하지는 않을 거란 네,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인드를 보려고 하는 그 노력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향이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답이 없는 이상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최고라 생각했던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시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악의 서비스라 생각했던 걸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네. 내가 굳이 어필해서 막 현대그린푸드에서 이런 최고의 서비스를 발휘하겠습니다로 끝맺지 않아도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래 이 쟤는 저렇게는 친구가 안 하겠구나. 맞습니다. 네. 적어도 저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를 강요하진 않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정답이 없다 보니까 이유만 좀 잘 타당하게 말하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이제 대답에서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최고의 서비스라 생각합니다. 그 네. 이유는 이렇기 때문입니다라고 구조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정답이 없다 할지라도 오답이 없다도 아닙니다. 그래서 네. 오답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방금처럼 이 회사에 대입했을 때 네. 그게 그럴싸하기 때문에 이렇게 근무하겠다라는 게 그려지기 때문에 제가 정답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네. 오답처럼 이야기를 하면 되게 크리티컬한 답을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최악의 서비스 중에 하나는 분명히 제 눈앞에 사은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은품 없다 그러면서 안 주던 서비스가 있다. 그게 너무 고객을 기만하는 것 그쵸. 같아서 최악의 서비스라 생각을 네.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진짜 팩트죠. 네. 내가 최악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그쵸.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도움이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최악의 서비스일 수 있겠지만 네. 왜 그 친구가 그렇게 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사은품을 안 줬을까요? 회사에 뭐 방침이 그랬나? 그랬을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죠. 뭐 네. 본인이 그냥 얼굴이 싫어가지고 마음에 안 네. 들어가지고 MC가 그쵸. 별로여서 막 이렇게 안 주진 않았을 그쵸, 거예요. 그쵸. 아니면 뭐 내가 빼놓으려고 했으면 그건 나쁜 거긴 하겠지만. 근데 우리 현대 그린푸드가 됐던 네. 어디 영업 직군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이런 네. 리베이트적인 부분들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최고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고객한테 다가가서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서 영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건데 네. 이런 리베이트적인 요소, 사은품 같은 것들에 기대서 하는 영업은 사실은 면접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설사 영업을 잘 이뤄내는 요소가 될다 할지라도 네. 플러스 알파의 요소이지 신입사원이 가져야 되는 기본기는 아니겠죠. 네, 그렇겠네요. 신입사원이 그냥 사은품을 바탕으로 영업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뭐야 이 친구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분명히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사은품은 줄 수 있는 거고 네. 회사에서 갖고 있는 거나 할지라도 네. 회사 입장에서 이건 지출이에요. 그쵸, 지출이죠. 그렇죠. 영업은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뽑는 거지 네. 지출을 많이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을 뽑는 직무는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최악이라 생각을 하고 네. 만인들이 B2C 입장에서 내가 C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악이라 느낄 수는 있겠지만 네. B2B 영업을 하는 영업자로 지원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네. 가려서 해야 되는 답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답변은 네. 최악의 서비스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대답 자체가 최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답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이런 식으로 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듣고 싶은 이야기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접근하시면은 가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네. 정답은 없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뭔가 방금처럼 이야기했던 MC 분이 보여줬던 예시처럼 얘기해도 네. 되고 여러분들만의 정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답은 없다 보니 이유만 잘 얘기하면 되지만 좀 회사 입장에서도 고려하면서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팁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영양사 관련 기출 질문도 살펴볼까요, 쌤? 맞습니다. 네. 이 영양사 자체가 사실 이제 기출이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인터넷 찾아보거나 아니 네. 직접 이제 영양사 갔던 친구들이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영양사를 가는 친구들이 네. 식품 관련 이제 전공을 다루는 경우가 많고 식품 관련 전공들을 다루다 보니까 선배들이 굉장히 많고 선배들이 네. 많다 보니까 다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기술에 대한 걱정은 크게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인터넷이나 선배들이 얘기했던 거랑 그 프로세스나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네.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 취미 특기 이 정도만 물어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왜라는 뉘앙스가 가장 핵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로 지원한 친구, 네. 아무래도 이제 중동이나 중국, 멕시코 등에 지금 현재 사업장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랬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왜 글로벌로 지원하는지를 질문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쵸. 반대로 비선호 지역을 지원하는 사람들한테도 분명히 비선호 왜? 지역이니까 남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은 지역에서 왜 근무하고 싶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왜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 중에서 어쨌든 간에 기출질문 한 가지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네. 가장 공통되고 제일 많이 나왔던 기출질문이 뭐냐라고 네. 한다면 일단 영양사라는 직무 자체가 네. 뭐 저같이 문돌이들이 영양사를 접근하기는 쉽지 않단 말이죠. 그쵸. 왜냐하면 이제 전공이 분명히 있어야 되니까 그 전공이 대부분은 식품영양학과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첫 질문으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네. 식품영양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도 결국 왜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영양사 지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식품영양학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질문 왜 하는 건가요? 식영과 출신, 분명히 식영과 출신일 텐데 네. 이게 사실은 앞서 이제 글로벌로 네. 왜 지원하냐 아니면은 이제 비선호 지역을 왜 지원하냐라는 질문에 네. 대한 답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이 안 들어옵니다. 어. 근데 일반 직군을 지원했다라고 한다면 네. 일단 비선호 직군도 아닐 뿐더러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질문할 수 있는 유일한 Y는요. 영양사가 왜 되고 싶어요?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아주 높은 확률로 영양사가 왜 되고 싶어요?라는 질문은요. 여러분들이 네. 엄청나게 준비를 철저히 해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외웠듯이 많은 사람들한테 어미새 느낌으로 먹이를 주고 싶은 그런 지원자입니다. 막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런 가식적인 질문을 답변을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 전 단계인 네. 영양학과를 왜 지원했는지, 식영과를 왜 지원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식영과를 졸업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식영과를 왜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어본다든지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친구가 식품에 대해서, 영양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뜻이 생각하는지. 있고 길을 알고 싶은지, 길을 갖고 싶은지가 네. 보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아무것도 모르고서는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공을 살려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이곳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하시는 분들을 네. 채용을 하고 싶을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네. 그런 언제든지.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많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분명히 금방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어쨌든 이곳들은 식영과 출신이고 영양사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영양사 분들한테 있어서는 대기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업이니까 많은 분들이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많은 분들 중에서 어쨌든 간에 대부분 전공은 비슷하고 네. 학벌도 비슷하고 네. 스펙도 비슷하다라고 한다면요. 이곳에 뜻이 많은 사람을 네. 뽑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영양사 분들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근무를 해야 네.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사에서 두고서는 계속 관리 감독이나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로 보내놓고서는 잘하고 있기를 기대하고 그들이 각자의 책임감과 성실함을 임하길 바라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뜻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음식을 만드는 거 네. 혹은 영양을 하는 거 그런 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근데도 어쩔 수 없이 취업을 했어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뭐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담배 피면서 요리를 할지 어떻게 합니까? 네. 근데 그럴 수는 없겠죠. 그쵸. 정말로 식품이 중요하고 뜻이 있고 네.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식품을 제공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영양사가 되신 분 그런 분들한테 믿음이 더 가고 그래 그럼 너가 여기 뭐 고창 지역, 고흥 지역 한번 맡아봐 라는 얘기를 할 수 네.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자신과 자신의 일에 대해서 혹은 역할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갖고 임할 수 있는지
이거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가장 시작점. 너는 왜 식용과를 선택했는지 네. 이런 데에 대해서 답을 물어보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 전공과 일에 대해서 좀 프라이드가 있고 열정과 애정이 있는 지원자를 뽑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을 것 같아요, 쌤. 맞습니다. 정답은 네. 없습니다. 식용과를 왜 선택했는지는 네. 뭐 당연히 이제 어미새의 마음일 수도 네.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먹을 걸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답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아무 정보도 추론할 수 없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 오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답이라기보다는 뭐 그래서 애매한 어쩌라고 답? 네. 뭐 내가 이거 물어본 이유는 간접적으로는 이런 건데 전혀 알 수 없다 너에 대해서. 그러면은 좋은 점수는 못 받더라도 나쁜 점수도 못 받으니까 이게 굉장히 0점이면은 사실은 경쟁력이 뭔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 예를 들면은 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좋은 답변이라고 네. 한다면요. 예를 들면 이제 분명히 여러분들 네. 입장에서는 솔직히 네. 가슴에 손을 얹으면은 대학은 솔직히 수능 성적에 맞춰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기업에서는 솔직한 게 좋다더라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수능 성적이 그 정도 나와서 수능 성적에 맞춰서 가다 보니 식용과를 선택했습니다. 네. 팩트이긴 하지만 면접관이 그쵸. 점수를 줄 네. 만한 포인트도 네. 전혀 없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또 그냥 제가 먹을 걸 좋아해요. 이 네. 정도에서 얘기만 끝나면은 네. 사실 또 알 수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그쵸. 내가 먹을 걸 좋아하다 보니까 먹방 유튜버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먹을 걸 좋아하다 보니까 남들한테도 그런 먹을 거의 즐거움을 네. 주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식용과를 지원했다. 네. 여기까지는 가야 비로소 판단 기준이 있을지 그냥 단순히 저 먹을 걸 좋아해요. 그쵸, 제가 요즘에 몸무게가 이제 0.1kg 넘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네. 다음 꼬리 질문도 생각을 해서 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너무나도 좀 당연하지만 이렇게 너무 솔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끝으로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식품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단순히 식품 쪽만 채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경영 지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업 나아가서 글로벌까지도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이런 길에 도전적으로 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모두의 체험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